그 정도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오늘은 평면 좌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평면 좌표. 평면 좌표는 처음에는 어떤 점과 점 사이에 이야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 그 다음에는 선분, 뭐 직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좌표계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는 A, B랑 C, D가 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루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C-A의 제곱 D-B의 제곱.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대놓고 두 점을 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고 실제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루트 이런 점과 점 사이의 합의 표현 같은 게 나오는데 문제를 보시면 5번 같은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자, 뭐 이런 거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곱의 합의 형태는 선분의 길이의 해석으로 하시면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를 취한 것까지가 원래 선분 길이긴 하지만 루트라는 건 사실 뭐 어차피 소객계 최소가 되면 루트를 포함해도 최소가 되니까. 근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는 무조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어떤 선분의 길이로 해석을 하고 이거 자체도 어떤 선분의 길이로 해석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랑 원점의 어떤 선분의 길이인 것이고 얘는 당연히 동일하게 A, B랑 이번에는 1,3의 선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0,0이 이런 데 있고 1,3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A, B가 어디에 있을 때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당연히 최소가 될까? 자, 예를 들면 A, B가 이런 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분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걸 연결을 해보시면 삼각형의 특징상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를 XYZ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X 더하기 Y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Z보다는 클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근데 언제 같아지냐면 정확하게 A, B라는 점이 요 선분 위의 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선분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는 요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루트 10이 나오더라. 근데 요게 이제 다양하게 확장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확장이 되냐면 이 A, B라는 점 자체를 이제 단순하게 A, B로 주는 게 아니라 0,0이랑 1,3은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너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너가 y는 마이너스 1 위에 어떤 점인 거죠. 예컨대 그 점이 a, 마이너스 1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더한 것에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선분의 합의 최소는
정확하게 너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이 점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 최소가 된다라고 했지, 그지? 여기서는 얘가 여기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AB에 대해서 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AB는 실수기 때문에 아무데로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A, -1이라고 했다는 건 뭘 제한을 두겠다는 거야? Y좌표를 제한을 두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당연히 이 위로 올 수가 있어? 이 위로 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해결을 한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 이야기 자체가. 자, 그러면 그럼 너네 다 알잖아. 이런 걸 대칭시키든 얘를 대칭시키든 하면 되잖아. 이거 대칭시키는 게 좀 쉽죠? 그럼 어디로 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하게 같은 길이만큼 가주시면 되고, 당연히 좌표는 0, 이제 -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선분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길이가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과 같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은 우리가 요 a, -1이라는 점이 이와 같이 일직선이 되는 이 선분 위에 놓이게 되면 역시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선분 위에 놓이는 a, -1이 되는 바로 그 점이 뭐냐면 이 선분과 y는 -1의 교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점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구하려고 하면 또 애들이 직선의 방정식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둘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수의 발 내렸을 때 이제 2대 아니지 1대 4로, 그러니까 너도 1대 4로 선분비 잡아주시면 1대 4니까 5분의 1이죠. 이거 5분의 1, -1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 대칭 도형의 이동 파트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분의 합의 최소는 그 선분 합이 나머지 두 점을 잇는 어떤 그 선분 위로 그 점이 이동이 되었을 때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게 이쪽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대칭 이동만 있을까?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평행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원 위의 점으로 가기도 하고요. 기출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런 식의 다양한 이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동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선분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요소가 있어요. 선분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있다고. 됐죠? 두 번째. 자, 얘는 선분 합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럼 이런 건 어때? 우리가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데 너에서 요걸 하는 거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 절대값의 최대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이것은 대치동 특유의 유형입니다. 아주 신기한 유형인데, 선생님이 전에 이제 평촌에서 안양 쪽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1 내신 그 교재가 있겠죠. 이 유형이 없는 거야. 그 교재는 이 유형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문제집에는 원래는 없어. 문제집 자체는 아예 없고,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서도 안 나오고, 근데 내신에는 나와. 근데 신기하게도 대치 내신에서만 나와.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안양에서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럴 정도로 좀 특이한 유형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봐. 이쪽의 원리는 결국에 요거는 뭐였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야. 삼각형의 세변은 항상 그러한 관계에 있어. 그지? 삼각형 세변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두 변을 더해도 나머지 한 변보다는 항상 크다. 그게 이제 여기서 쓴 거고, 같아지는 경우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만 그렇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지금 여전히 두 선분인데 선분을 서로 뺀 거.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절대값 x 빼기 y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럼 당연히 삼각형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두 변의 차이는 어때야 돼? 서로 뺀 거는? z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요. 같은 이야기야. 지금 삼각형의 두 변이 원래 그렇다고, 세 변의 관계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같을 때가 있어. 언제 같을까? 여기서는 지금 두 선분의 합이 z가 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위로 이 점이 올 때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등호가 성립한 순간은 언제게? 당연히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야. 삼각형을 이루면 무조건 등호는 빠져. 됐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점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당연히. 어때야 돼? 일직선상 위에 있어야 돼. 이런 경우가 되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근데 꼭 이렇게만 있어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나? 그렇진 않다는 거야. 직선이라는 건 뭐야? 무한히 뻗어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점이 이 사이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런 데로 온다고. 그럼 잘 봐. 얘가 y고 얘가 x고 너가 x 빼기 y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여기 점을 그냥 잡을게요. A, B, C라고. A, B, P라고 잡을게요. P점이 점 P가 직선 AB, 직선 AB는 이렇게 표현하죠. 위에 있으면서 선분 AB 밖에 존재할 때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선인데 AB 뭐 바깥, 근데 A 또는 B는 괜찮죠. 보통은 다른 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고. 그냥 그 여전히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전히 최대값은 Z가 된다고. 여전히 최대값은 그냥 루트 10이 된다고. 답은 똑같아요. 답이 완벽하게 똑같다니까. 어차피 Z라는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고, 여기서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최대를 물어보는 건 최소를 물어본다고. 자,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어떤 대칭이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0,0 있고 1,3이 있는데 y는 1 위의 점인 어떤 p가 있어요. a, 1. 다 똑같은데 이제 b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a, b를 연결한 선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선 바깥쪽, 이쪽 부분에 p점이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족을 못해.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역시 얘를 옮겨. 어디로 옮겨지겠어? 0,2로 옮겨질 거 아니야.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 그지? 얘가 옮겨지고 났더니 여전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 그럼 내가 당연히 너에서 너를 뺀 거나 너에서 너를 뺀 거는 같아. 그지? 그럼 이제는 A'B를 연결했을 때는 너의 연장선을 관찰해 봤더니 아, 바깥쪽에서 이렇게 y는 1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찾는다고.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야? 너부터 너까지 1, 1 가니까 루트 2죠. 루트 2가 되면서 그때의 p 혹은 a 값을 구해라 이럴 수 있잖아. a 값 구하라고 할 수 있잖아. 아까 내가 어떻게 풀었어 이거?
수의 발 내려서 닮은 가주 했던 거 기억나? 자, 여기가 2고, 아니지? 여기 1이니까 1이고, 여기가 2죠. 맞아?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 아니지. 1대 2가 너도 1대 2지.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x좌표 차이 얼마? 1이지? 마일이지? 끝?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점 간의 합과 차이에 대한, 선분의 합과 차이에 대한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데, 요거를 처음 봤을 수가 있다고. 서로 뺀 것을 대칭이동 가지고 해결하는 이 부분을 처음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내신의 특유의 유형인데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할 줄 아는데 이거를 못한다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점점 사이의 거리는 뭐 요 정도 두 가지 잘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 외분, 가계이등분, 그리고 시소 공식에 대한 소개를 좀 할 건데 볼게요. 내외분은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외분 공식이 있고 내분, 외분 수직선 위에서의 내외분이 있고 직교좌표 위에서의 내외분이 있죠. 성분이 이제 x, y 두 개가 있으면 직교좌표 위에서 하는 거고. 근데 방식 자체는 이제 동일하니까 m 대 n 내분이 있고 외분이 있죠. 점 자체는 그냥 x좌표 하나만 가지고 보여줄게요. a가 a, b일 때 자, 그럼 우리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 외분을 했을 때 내분을 하게 되면 분모는 더하죠. m은 똑같이 쓰고 여기에 이제 곱해지는 요소만 다르죠. 곱해지는 게 b와 a를 자리를 바꿔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이 크로스로 곱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로스로 곱하는 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중선 정리와 스튜어트 정리를 할 때 역시 크로스로 곱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죠. A는 N에, B는 M에 이렇게 곱해진다. 외분인 경우에는 뭐만 달라지냐면 뭐만 달라지죠? 이 공식상에서 뭐만 달라져요? 정확하게 여기만 달라집니다. 이거를 복호 동순이라고 불러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위아래가 둘 다 마이너스로만 바뀐다. 서로 크로스로 곱해진다는 요소는 똑같다. 자, 두 번째. 내분을 하는 공식을 내외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m 대 n이 아니라 어떻게? t 대 1-t로 쪼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1 대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1 대 3분의 2면 사실은 그냥 1 대 2인 거잖아요. 그지? 1 대 2의 내분을 3분의 1 대 3분의 2 내분이라고 하기도 한다니까. 어차피 분모를 똑같이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너는 m 플러스 n분의 m, 너는 m 플러스 n분의 n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공식을 썼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왜 굳이 이런 공식이 있을 것 같아? 더했을 때가 분모가 1이기 때문에 표기가 좀 편해요. 분수로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벡터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기하 파트 하게 되면 거의 내분을 이걸로 쓰게 돼 있어요. m 대 n 안 씁니다. 그때는 두 가지 다 할 줄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t b 더하기 너가 1-t a 그냥 이렇게 된다고. 분모 1이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다. 내분. 외분도 마찬가지겠죠. 외분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내분, 외분. 이거를 단순하게 이 공식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내분, 외분 공식 정도는 너네가 알아. 보통은.
외부는 그래 까먹었을 수 있어. 내분 공식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근데 내분 공식에서 m 대 n을 t 대 1-t로 바뀌었을 때의 어떤 표기상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계 이등분선의 특징상 우리가 너가 m이고 n이면 가계 이등분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너도 역시 m 대 n이니까, 그래서 좌표, 직교 좌표계에서 어떤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면 이 두 점을 가지고 m 대 n 내분점을 너네가 구해서 그 가계 이등분선과의 교점을 구해낸다는 거야. 가계 이등분선을 구해서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이 두 선분의 내분점을 그냥 구하시면 가계 이등분선과의 교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이등분선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가계 이등분선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어떤 두 직선의 방정식이 제공이 되고 거기서 가계 이등분선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2x가 있고 y는 뭐 3x가 있어. 두 2x와 3x의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원래 가계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일치하는 모양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해결을 하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벡터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 됐죠? 그래서 요게 가계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요 내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 이등분선이 내각의 이등분선 아니고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는 건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외곽이 있으면 너가 똑같이 m 대 n이 되는, 이것도 이제 닮음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외곽은 그릴 생각이 없어서 내각 되는 것만 그려놨더니, 외곽을 그리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요. 약간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 n, 그럼 이만큼이랑 이만큼, 너가 다시 m, n.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m 대 n 외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m 대 n 내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두 점 AB가 있는데 A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선분 B가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그러한 P의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가 m 대 n이면 너가 m 대 n이고, 즉 P라는 점은 이런 데 P점이 있어도 되고 이런 점에 있어도 되고, 사실은 너의 가계 이등분선, 외곽 이등분선인 이런 데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는 사람. 이 선분비가 일정한 P의 자취를 우리는 들어봤을 텐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에요.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서 내분점이 있겠죠, 이렇게.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랑 요 점인데, 잘 보시면 요거 항상 직각되는 거 보이니? 봐봐. 요거 내각 이등분했고 외각 이등분했는데 내각 더하기 외각은 180도니까 내각의 절반과 외각의 절반을 더하면 전체 180도의 절반인 90도가 나오게 돼 있어. 즉, 이 P라는 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가지는 어디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직각을 이루는 점들의 자취는 뭐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원주각의 특징상.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좌표계를 쓰지 않아도. 좌표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표현을 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냐면 아까 시소 공식 한다고 했죠. 시소 공식 해보겠습니다. 시소 공식. 자, 시소 공식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게 좋은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복소평면 같은 거예요. 복소평면. 복소평면 몰라도 복소수 풀 수는 있죠. 근데 복소평면 알면 좀 수월하게 풀리는 것들이 있고 얘도 이제 비슷합니다. 자, 시소 공식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시소를 다 타봤죠? 선생님이랑 우리 애기가 같이 시소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기는 어느 쪽에 앉아요? 애기가 여기 앉다고? 그럼 내가 여기 앉고? 시소가 된다고 이러면? 우리 애기 날아가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앉아요? 무거운 놈이 이쪽에 앉고 가벼운 놈이 이쪽에 앉습니다. 아 지렛대잖아 지렛대. 그 옛날에 그 누구냐? 옛날에 고대 무슨 철학자인가? 아무튼 나에게 충분히 큰 지렛대가 있으면 무슨 뭐 태양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뭐 있다는 소리 한 모르니? 아, 상식이 없는 것들. 자, 아무튼 있어요. 졸라 긴 지렛대가 있으면 내가 누르면 태양도 움직인다 막 그런 이제 어떤 지뢰의 원리대. 응? 지군지 태양인지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가 요 지렛대의 요 뭐라고 해 이거 기준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무게와 그것의 곱이 서로 일치할 때 정확하게 이제 수평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100kg니까 자 여기 100이 있으면 여기 끄트머리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우리 애기는 20kg 정도 됩니다. 왜? 애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요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돼? 1대5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너랑 곱한 게 서로 같아요. 이런 원리야. 됐지? 자, 이때 여러분이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 전체 시소에 올라가 있는 무게는 얼마죠? 전체는? 그래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지? 이거를 우리 저기다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삼각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1대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2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대3 여기도 뭐 2대1 할까? 여기는 이제 2대1 할게요. 2대1 2대1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칠게요. 뭐 요거를 연결하면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굳이 연결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아 도대체 너 대 너는 몇 대 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시소 공식인데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가 일단 1대1이죠. 여기도. 1대1인데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이 각 변을 시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시소가 여기 한 개, 시소가 여기 한 개, 시소가 이제 여기 한 개. 그리고 요 교점이 각각 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1, 1이잖아. 그럼 얘네가 무게가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양 끝에 무게가 서로 같아야 돼요. 얘가 1대1이니까 양쪽에 무게추를 적당히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1이라는 무게추를 놓는다고 치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1대2거든? 여기가 1대2면 너 대 너의 무게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2대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2를 놓을 거예요. 2를 놨습니다. 이쪽에. 뭐 더 이상 칠 도형이 없네. 어떻게 하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마름모. 자, 2.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죠? 1이 되는데 근데
맞나? 약간 이상한데? 같아야 되고 이거? 어? 근데 얘가 2대1이 안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안 되는데? 약간 이상한데? 뭐가 문제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2고 2, 4. 아, 여기가 4구나. 근데 여기가 4면? 아, 얘는 관계가 필요가 없나? 아, 얘는 연결 안 했으니까 필요가 없다. 아, 여기는 이걸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네. 아, 그치. 여기 없죠. 여기 연결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 이게 되려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이것도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아,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아,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말이 안 되죠. 좀 비율이 안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괜히 그러면 2, 2, 4로 했네. 1, 1, 2로 하면 되는데. 멍청하다.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봐. 여기서 이제 여기가 2고 4잖아. 그럼 여기에 총 무게가 얼마야? 6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자, 그럼 이제 봐. 2고 6이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이겠어? 1대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대 3입니다. 1대 3, 1대 3. 그래서 여기 찾는다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찾고 싶어. 근데 여기가 4잖아. 근데 여기도 정확히 얼마야? 4지. 얘는 1대 1이네. 중점이에요. 이게 이제 시소 공식인데 이거에 대한 원래 증명 자체는 어떤 벡터 성분 합과 뭐 위치 벡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굳이 모르셔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요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요 어떤 그리고 중요한 건 둘을 더한 게 여기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너네가 하나 해볼래? 자. 여기가 2대 3이고 연결했고 연결했는데 여기가 3대 4야. 아니 3대 아니지? 4대 3이네. 4대 3. 4대 3. 그냥 비율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2, 3이랑 2, 3이랑 같다는 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4대 3이고 이렇게 3대 2고 동그라미라고 해서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데 비율 이런 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너네가 이런 데다가 이제 무게를 놓으면 돼. 요 세 군데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무게를 맞춰서 놓고 사실은 얘를 놓고 이거 놓고 얘를 놓고 이거 놓고 마지막으로 얘네를 놓으면 끝이에요. 기왕이면 여기를 놓으려면 뭐의 배수로 들어가면 좋을까? 이쪽으로 이제 3의 배수로 놔야 되고 이쪽도 3의 배수 나오면 되니까 정확히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놓으면 돼. 그럼 여기는 4라고 놓으면 되고 너가 3이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너가 2고 3이고 4니까 여기는 7이 된단 말이야. 무게 합이니까.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몇 대 몇이 나와요? 2대 7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시소는 사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평면기하에서 써먹기가 좋은 공식이기는 해요. 됐죠? 내분, 외분 나올 때 쓰기가 좋다.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이제 숫자 대소 비교하는 뭐 그런 유형이 있거든.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뭐 약간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어요. 뭐 루트 2루트 15 더하기 루트 17 나누기 3이랑 너가 4분의 3루트 15 더하기 루트 17이랑 2분의 루트 15 더하기 루트 17이랑 자, 뭐 이런 거 이제 ABC라고 불러놓고 야, 이 중에 누가 제일 크니 뭐뭐 있다는 거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네가 진짜 숫자 계산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비율의 관점으로. 자, 앞에 곱해진 게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중치라 하면 뭐냐면
사실은 이 내분과 외분은 특히나 내분은 무엇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소금물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비커의 농도가 하나는 루트 15짜리, 하나는 루트 17짜리 소금물이 있다고 칠게. 근데 루트 15짜리를 2대 루트 17짜리를 1로 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관찰하고 싶냐면 농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둘 중에 기본적으로 얘가 더 짜. 루트 17이 더 짜지. 그럼 얘를 2대1로 섞은 거의 농도랑 3대1로 섞은 거의 농도랑 1대1로 섞은 거의 농도를 비교를 한다면 누가 제일 짜겠냐고. 당연히. 누가 제일 짜고 누가 제일 싱거? 이 중에 누가 제일 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짜? 아이, 루트 17짜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짜겠지. 소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짜겠죠. 근데 루트 15짜리가 있고 루트 17짜리가 있는데 당연히 더 농도가 큰 쪽이 많이 들어갈수록 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짜지. 왜냐하면 쟤는 2대1로 루트 15 쪽이 좀 많이 들어갔고 얘는 3대1로 루트 15가 아주 많이 들어갔고 얘는 1대1도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C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이고 B가 제일 싱겁겠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됐어?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보고 그냥 비율의 관점이구나. 이거를 섞는 것의 비율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대속 판단으로는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왜냐면 내분 외분 안 배우니까. 이번에? 이번에 제곱근할 때 나오는 제곱근할 때 어떤 게 가장 큰지 숫자로 근데 거기서는 아마 이게 자 얘는 3, 2, 1이라서 합이 딱 같지. 4, 3, 1이라서 합이 3 더하기 1이 딱 4지. 1, 1이라서 1 더하기 1이 2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만 내분점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앞에 개수 합과 분모가 같을 때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2루트 15랑 뭐 루트 17 더하기 루트 16이랑 뭐 이딴 걸 뭐 예를 들면 루트 14랑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달래.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는 못해. 물론 하려면 뭐 여기 2 나누고 얘도 2 나누고 그럼 너랑 비교하고 뭐 어떻게 뭐 하려면 비빌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죠. 넘겨갖고 제곱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네 이번 시험 범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분점 공식과 어떤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공식을 2개만 더 정리하고 우리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뭐 먹을 시간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간식. 자. 다음 시간에 근데 숙제 해설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걸, 다음 시간에. 시험 안 보면 안 되죠. 개소리야. 야.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개소리를 하네. 자. 중선 정리와 스튜어트 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어트 정리는 중선 정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선 정리가 예컨대 피타고라스 정리라면 스튜어트 정리는 코사인 공식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스튜어트 정리를 알면 중선 정리는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활용도로 치면 중선 정리가 활용도가 조금 더 많고 스튜어트 정리는 활용도가 그렇게까지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뭐 나쁠 것은 없다. 내신에는 나오기도 한다. 중선 정리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있죠.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중선이 있고 가계등분선과 중선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A, B, C, D가 있을 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2배 나머지 C제곱, D제곱 더한 거죠. 자, 뭐 중선 정리는 간단합니다. 중선 정리의 공식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선 정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사용하는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중선 정리의 의의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언제든지 내가 그 중점과 연결한 선분이 있다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자유자재로 오갈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 y는 x 위에 점이 있어요. 어떤 p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있는데 뭐 1, 마이너스 3이고
B가 3,2 갔으니까 4 정도 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 자, 여기서 허수특 B 좌표 나요. X, 뭐 T, T. 그 다음에 졸라 대입합니다. 계산해요. 2차식 뭐 해갖고 전개 뭐 뚝딱.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출제자의 의도를 개무시하는 상황인 거고. 자, 선분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APB가 있으면 우리는 쇽 연결하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너의 중점이 존재할 거야. 중점은 얼마가 되냐면 2,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상황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M제곱 더하기 PM제곱의 2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AP제곱과 BP제곱은 P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둘 다 변화하는 상황이야. 그지? 두 가지가 동시에 변화를 할 때 최대 최소로 관찰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AM과 PM으로 바꾸고 나면 누가 일정해? AM이 일정하죠. 그럼 우리는 뭐만 최소가 되면 돼? PM만 최소가 되면 돼요. PM은 언제 최소가 돼? M에서 P에 내린 수선의 발, 즉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썼을 때가 최소가 돼요. 그럼 그냥 여기서 점짓거 쓴다고. 그럼 얼마야? 3? 루트 2분의 3이죠. 그지? 맞아. 자, 아무튼 루트 2분의 3 제곱하시고 더하기 슉슉 1, 2, 5 2배. 답은 이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언제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선분 제곱의 합의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이 대표적인 중선 정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선분 최소. 얘가 대칭 이동이고 대칭. 절대값 선분 최대. 얘도 역시 대칭이고요. 선분 제곱 더하기 선분 제곱, 요거 중선 정리고요. 선분 제곱 더하기 선분 제곱 더하기 선분 제곱 최소 무게중심 표현입니다. 아이고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선분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중선 정리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아까 설명했던 거죠. 요건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무게중심의 상황일 때 항상 최소가 된다. 됐죠? 왜 무게중심일 때 최소일까? 얘도 중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애초에 뭐야? 정의상? 무게중심이란 뭐다? 어떻게 작동한다? 무게중심이란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 선분 제곱의 합이 중선 정리면 선분 제곱 3개의 합이 무게중심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색한 일은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려면 증명하시고 좌표계 위에다가 놓으셔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선과 무게중심은 원래 서로 무관하지 않다. 원래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스튜어트 정리는 사실 선생님도 아주 자주 쓰지는 않는데 뭐 간단하게만 적어드릴게요. 거기 아예 안 써있으니까 쓰세요. 스튜어트 정리.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쭉. 너가 A, B, C. 이쪽이 A, B, C. 그리고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네 이 비율이 M 대 N이 아니라 정확하게 값이 M이고 N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비율이 M 대 N이고 얘가 A가 M 더하기 N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A 값은 M 더하기 N인 상황. 그랬을 때 요 길이들을 알 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길이를 D라고 놓을게요. 이만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제곱과 C제곱을 아까는 그냥 더했지. 저기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냥 더했지. 그지? 근데 이제는 M 대 N으로 내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줍니다. 스튜어트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분점 마냥, 공식 마냥 크로스로 곱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는 M을 곱해주시고 여기다가는 N을 곱해줍니다. 너는 M과 N이니까 이쪽은 A가 들어가야 되면 둘을 더한 값. 그래서 A는 누구냐면 M 플러스 N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분점 공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곱하기 D제곱 그대로 들어가고 더하기 아까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 중선의 제곱이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C의 제곱이 들어갔는데 C의 제곱이라는 거는 너랑 너를 곱한 값이기도 하죠. 그래서 MN이 들어갑니다. MN. 이렇게 생겼어요. 공식 자체는 나름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이 1대1이 아닐 때 쓸 수 있다는 거야. 중선 정리는 언제 쓴다? 1대1일 때 쓰는 거고 얘는 언제 쓸 수 있다? M 대 N일 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쓸 수 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너가 1대2야. 그래놓고 무슨 요거 선분 제곱에 대한 뭐 있다는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거 굳이 스튜어트를 안 써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딱 연결을 해. 그럼 어떻게 돼? 1대1대1이지. 그럼 중선 정리 여기서 한번 땡기고 여기서 한번 땡기면 중선 정리 두 번 쓰면 이제 끝나는 약간 이런 문제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방식을 기억을 하시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1대2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중선을 하나 더 그어서 중선 정리를 여러 번 사용한 게 결국엔 스튜어트 정리의 결론과 또 유사하다. 왜냐면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너네 이거 잘 외울 수 있을까? 선생님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알려는 드린다. 됐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한 선분 제곱 어쩌고 이야기 다 했고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뭐 4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 있죠?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 괄호 4번에 그러니까 별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별에 네 번째 괄호 4번 요게 이제 사각형 내부의 점이 되는 것 중에서 요 AP, BP, CP, DP 다 더한 게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이 될 때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어. A, B, C, D. 근데 P라는 점이 이런 데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다 더한 거 AP, BP, CP, DP까지 다 더한 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사실은 BP, DP 더한 거는 요 선분 위에 놓일 때가 최소고 그 다음에 AP, CP 더한 거는 요 대각선 위에 놓일 때 어쨌거나 최소가 될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이 대각선 위에 있으면서도 이 대각선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P점이라는 거는 바로 요 점에 존재할 때가 이 AP, BP, CP, DP 다 더한 게 최소가 된다. 대각선의 교점일 때. 왜 이것도 삼각형 기준에서는 한 변이 두 개 더한 거예요. 최소고.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 삼각형 보는 거지. 삼각형 PBD. 두 변의 합은 BD보다는 항상 크고 역시 APC 두 변의 합은 AC보다는 항상 크고 같은 순간은 요 변 위에 놓일 때, 요 변 위에 놓일 때, 둘 다 위에 놓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근데 얘는 출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뭐 알고는 계셔라. 됐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칠게요. 얍. 아이고.
힘들어. 저 의심이 들어가요. 풀어보겠습니다. 얼른 풀어볼게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선 위에서 두 점까지의 밑줄 거리가 같을 때 어떤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은 어떤 점일까? 아니죠. 중점뿐만 아니라 자, A, B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이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거는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도 이등변일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이등변일 수 있고 즉 이러한 점들은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느냐면 AB의 수직 이등분선 과의 교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구해줘? 안 해도 되죠? 수직 이등분선 구할 수 있죠? 중점 찾고 기울기 구해서 역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2x 빼기 3 교점 구하면 끝.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가능하고 물론 그냥 a, 2a-3 갖다 넣고 그냥 빼고 제곱하고 더하고 하셔도 똑같은데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 점을 주고 마지막에 밑줄 어떤 삼각형을 물어본다는 거는 무엇의 관계를 보라는 거야? 세 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변의 길이. 그죠? 각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변의 길이를 봅니다. 변의 길이를 볼 때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마일 1, 1, 4 두 개 연결하면 2, 3 가니까 루트 13 나오죠. 다시 1, 4, 4, 2 가면 3, 2 가니까 역시 루트 13 나오죠. 마지막으로 마일 4, 1, 2 그러면 5, 1 가니까 루트 26 나오네요. 그죠? 그럼 루트 13, 루트 13, 루트 26이면 뭐가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1대 1대 루트 2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냥 이등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가장 작은 범위를 골라야 됩니다. 물론 이등변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선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삼각형이 되는 어떤 시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정삼각형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변의 길이가 이제 잘 보시면 2가고 2가니까 2루트이거든, 변의 길이가. 그러면 선분 AC와 BC가 둘 다 2루트가 되게끔 PQ를 이제 찾을 수 있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마일 1이랑 1마일이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AB 그래서 마일 1마일 이렇게 지나가죠. 자, 우리가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쪽에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지? 당연히 대칭적으로 이쪽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서 P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당연히 정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기도 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러니 어디 위에 이 점이 놓이게 되냐면 y는 x 위에 놓이게 되죠. 사실은 P점과 Q점은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마일이고 마일 1이었죠. 이쪽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에서 역시 다시 찾아간 거야. 그럼 얼마만큼을 가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 여기가 루트 2야. 그럼 여기는 얼마 하게? 그렇죠. 왜? 정삼각형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당연히 PQ는 얼마 하게? 넘어갑니다.
너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달래.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 자, 외심 동그라미. 외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심을 작도하는 건 어떻게 작도해요? 삼각형 있을 때 외심을 작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가지? 뭘 이용해서? 원을 그려서?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교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직 이등분선 적당히 찾아주시면 되는데 ABC 중에서, 그러니까 요 세 점 중에서 어느 것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는 게 좀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찾기가 영 불편하다 한 경우에는 어디다가 대입을 해줘도 돼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형 형태가 있고 일반형 형태가 있어요. 표준형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q 제곱은 r 제곱, 이게 표준형이고, 표준형의 특징은 중심과 반지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반형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렇죠. 싹 다 전개해서 싹 다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바꾼 게 일반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즉 미지수가 몇 개야 기본적으로? a, b, c. 점 몇 개야? 3개지. 대입하면 a, b, c 나오지. 그래서 대입해서 a, b, c 구해서 너의 내심을 구하는 것도, 외심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내가 수직 이등분선 계산이 더 용이할까? 아니면 그냥 요 일반형에다가 때려 넣는 게 더 빠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x 좌표나 y 좌표가 서로 같은 점이 있을 때가 있거든. 세 점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뭘 구하기가 되게 쉬울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잘 보시면 x좌표, y좌표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수직 이등분선 나는 썩 추천하지는 않는다. 나라면 그냥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입을 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5번이 이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 그러니 0부터 1,3까지. 그래서 답이 루트 10이었죠. 자, 6번이 뭐예요? 선분 길이를 서로 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뺀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곱 형태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5의 제곱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분으로 할 때는 빼기 루트 얘가 얼마냐면 x 빼기 3이죠.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점 자체가 지금 얘는 x좌표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는 x인 거고, x 콤마 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값이죠. 어떤 점하고 뺀 거야? x 콤마 0이랑 마일 콤마 5 얘가 x 콤마 0이랑 3 콤마 1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해석상 뭐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서 뭐 딴 걸 뺐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두 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일 콤마 5랑 x 콤마 0이라는 건 얘는 x축 위의 점인 거고, 그럼 마일 콤마 5랑 3 콤마 1이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x축 위의 점이라 하면 약간 이쪽 위에 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분을 기준으로 바깥쪽 위에 있을 때, 정확히 이 점이 될 때 라고 했죠. 이 점 어떻게 구한다고? 닮음. 자, 5대 1입니다. 너도 5대 1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4죠. 4대 1입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예요. 정확하게 1이니까 여기는 4,0입니다. x값은 얼마다? 4고. 대입하면 끝.
이거 너네가 2차식 계산해서 푸는 것과는 아예 다른 방식이에요. 2차식 계산해서 풀어지지도 않죠, 애초에. 넘어갑니다. 7번은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BC의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선 정리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8번으로 갑시다. 짠. 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데 갑과 을은 각각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분속 40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과 그때의 최소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갑과 을이 둘 다 분속 40으로 가고 있나 봐.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720이고 얘는 960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두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직교좌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을 같은 경우에는 너가 960 마이너스 40t, 0이 되는 거고 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20 더하기 40t가 되는 거죠. 아이고 0콤마인데 이렇게. 갑은 y좌표, 을은 x좌표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서 구하면 되죠. 결국엔 960 빼기 40t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20이니까 40t에서 720에서 40t 뺄게요. 720 빼기 40t의 제곱 이렇게 의 루트 너가 최소가 되고 싶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이고 우리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그냥 전개해서 최고차랑 이제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죠. 기왕이면 10의 배수니까 10을 밖으로 꺼낼게요. 이렇게. 그럼 연산이 조금 나을 것 같고 4도 밖으로 꺼내도 될 것 같죠. 그러면 40, 4로 나눴으니까 24 되나요? 4로 나눴으니까 18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간소화를 좀 하시고 그럼 이제 t가 18일 때, 24일 때 둘의 평균일 때가 딱 최소가 되겠지. 18 더하기 24 나누기 2 하면 얼마나? 21 나오나요? t가 21일 때 21 대입하시면 끝.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냥. 넘어갑니다. 금방금방 풀죠?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 9번 왜 또 들어가지? 9번 빼주세요. 10번 보시면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와 AB의 연장선 위에 QA 대 QB가 1대2 즉 1대2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랬을 때 PQ가 AB의 T배일 때 T값을 구해보자. 자, 요거는 AB라는 거 자체를 수직선 위에다가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3대1로 내분하는 거면 너를 4등분을 해야 되겠죠. 3대1 P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Q점은 1대2인데 외분이죠. 1대2. 그러면 Q점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1대2가 된다는 거는 1대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 돼야 됩니다. Q는 여기 있어요. 그럼 너가 1대1이기도 하고 1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대2가 된다. 수직선 위에다가 칸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PQ는 AB의 몇 배인가? 자, PQ 같은 경우에는 7칸이죠. AB는 4칸입니다. 그러면 PQ는 AB의 4분의 7배가 되겠죠. T는 4분의 7이 된다. 지금 10번 풀이의 특징을 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자체를 안 쓰고 있죠. 그냥 여러분이 수익선 위에다가 칸 쳐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굳이 숫자를 쓴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11번이 이제 외분점과 내분점을 둘 다 구하라는 거고 크게 어렵지는 않고 12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t 대 1-t의 범위가 나오죠. 그죠? t 대 1-t. 3, 4분면 위에 있고 싶다. 마5, 1, 1, 마3. 기본적으로는 XY 절편과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선분의 길이는 6일 대 4니까 피타고라스 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자, 요 X절편을 이제 비율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쪽의 선분 B는 항상 무엇의 B와 동일하냐면 수선의 발의 길이 B와 동일해요. 수의 발의 길이는 Y 좌표의 절대값과 같죠. 즉 1대 3이 됩니다. 즉 요 점이 되려면 여기가 1대 3이 돼야 돼요. 1대 3이 된다는 거는 t 값이 4분의 1일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제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절편이니까 요 x값 역시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렸을 때의 비율을 보시면 돼요. 자, 이만큼이 5고 이만큼이 1이기 때문에 5대 1이 되겠죠. 그러면 5대 1이 되는 거니까는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인 순간은 t가 6분의 5일 때예요. 그 답은 너랑 너 끝. 반대로야? 그러네. 이렇게 하면 맞나요? 거꾸로 써왔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에 대한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삼각형의 넓이 B를 선분 B의 요소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나번 표현, 다번 표현을 보시면 OPB와 OAB와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는 B가 이제 공통이니까 P라는 점은 OA를 기준으로 딱 중점에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 외분이거나 1대 1 내분이거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나번 조건을 보시면 P는 1사분면 위에 있대. 그럼 내가 요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될 수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절반을 가도 되는 거고 사실은 반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반을 가도 됐거든. 즉 P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거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넓이가 절반이지. 근데 우린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맞죠. 그래서 이쪽이 아니다. 그 다음에 Q점도 마찬가지. OPQ의 넓이가 OPB의 이제 2분의 3배인데 OPB가 지금 여기고 요거의 2분의 3배가 되는 건데 OPQ죠. OP는 그대로 있고 Q는 어디 위에 있냐면 OB 위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Q라는 점 입장에서는 요 OP랑 요 각도가 같으니까 Q의 길이가 OB에 비해서 2분의 3배가 돼야 돼요. 즉 2대 3이 된다고. 2대 3이 되거나 아니면 2대 3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근데 여기에 있겠죠. 이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PQ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 P점은 중점이니까 3,1 Q점 같은 경우에는 2대 3이니까 각 요 B점의 좌표에다가 각각 2분의 3배씩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짠. 2점 나왔죠? 끝났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루트 15랑 루트 17, 루트 23, 그리고 루트 17, 루트 46, 루트 23, 루트 57 이런 거를 이제 내분, 외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서로 다 비교하는 건 아니고 자, 기억번 A와 B를 먼저 비교해 보자. 자, A, B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루트 19와 루트 17을 이쪽은 4대1로 내분을 했네요. 이렇게 이쪽이 A고 B는 루트 19와 루트 23을 내분을 했는데 애시 당초에 루트 19와 루트 2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너와 너의 내분점과 너와의 너의 내분점만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루트 17과 루트 19와 루트 23이 이러한 대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루트 17과 루트 17의 내분점은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루트 19와 루트 23의 내분점은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지? 당연히 둘은 이런 대소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위,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위인데 너랑 너랑은 이런 대소 관계에 있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봐야 너가 너보다 항상 더 작다는 거죠. 굳이 직접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C와 D를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루트 17과 루트 46 근데 4와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서는 외분점이네요. 4 빼기 루트 2 뭐야? 물음표. 자, 근데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5 루트 23 빼기 루트 57 근데 여기도 5 빼기 루트 3 너가 루트 3 곱하기 얼마인 거야? 루트 10? 9인 거 아니야? 너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3이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내분 외분을 하고 싶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와 D를 비교를 해볼 건데 편의상 수직선을 좀 잡겠습니다. 너가 루트 17, 루트 19, 루트 23. 뭐 대소관계는 적당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크다는 것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4대 루트 2로 외분을 하는 건데 어느 쪽이 4고 어느 쪽이 루트 2냐면 이쪽에서가 4예요. 그죠? 항상 크로스로 곱해지기 때문에 얘를 편의상 뭐 A, B라고 한다면 A 대 B를 4대 루트 2로 외분을 한 게 아니라 루트 2 대 4로 외분을 하게 되는 거지. 거꾸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쪽이 A고 이쪽이 B인 거지. 그러면 그지? 4대 루트 2를 할 거면 A고 B가 크로스로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23이랑 루트 17을 4대 루트 2로 외분을 한 거예요. 외분이 해석이 조금 더 어렵죠. 얘도 마찬가지.
5대 루트 3으로 외분한 건 맞지만 루트 23과 루트 19가 아니라 거꾸로 루트 19와 루트 23을 5대 루트 3으로 외분한 거죠.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루트 23 여기 있고 루트 17 여기 있는데 4대 루트니까 이쪽이 더 머네? 항상 더 가까운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작은 쪽이 더 가까워야 돼요. 그럼 루트 17이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19대 루트 23을 5대 루트 3이니까 이번엔 루트 23에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D가 됩니다.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자, 루트 17과 루트 19 사이에 A가 있다 그랬고 루트 19와 루트 23 사이에 B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표현을 할 줄 아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16번은 A, B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가 선분 AC를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돼? 선분 길이 한번 찾아볼까? AB와 BC를. AB는 얼마야? 3 갈 때 4 가니까 5 가네? BC는 5 가고 12 가니까 13 가네? 맞아? 피타고라스 수잖아. 그러니까 5대 13이네 그냥. 5대 13으로 내분하면 되지? 그거 하면 돼. 마지막에는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런 눈치가 너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AC라는 직선이 어떻죠? 보니까 AC라는 직선 한번 살짝 관찰해 볼까? 어떤 특징이지? 그래 내가 눈치라고 그랬잖아. 어. 어차피 직선을 본다는 건 뭘 보라는 거야? 기울기 보라는 거야. 무조건 그지?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특징이 뭘까? 항상 XY 좌표의 합이 일정하다. X 플러스 Y는 K잖아. 아니야? 그 답이 뭐겠어 그러면? 답이 마삼이야. 이거 내분점 구하고 있으면 또 헛짓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일부러 기울기 마일짜리 준 거라고. 내분점을 구해서 답을 구하면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XY 좌표의 합을 물어보는 이상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굳이 내분점을 구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게 이제 약간 조금 상위권의 안목인데 쉽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A, B를 2대 5로 내분, B, C를 7대 6으로 외분, A, F 대 F, C를 구해봐라. 17번 뭐 쓰라는 걸까? 오늘 배운 시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은 A, E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2대 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대 4인 걸로 봐선 3대 4죠? 맞나? 7대 4니까 3대 4.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너 대 너가 몇 대 몇인가? 일단은 무게를 잡을 건데 어디부터 잡을 거냐면 여기부터 잡을 거예요. 여기를 잡을 때 이 숫자는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냐면 너의 배수로 잡아야 돼. 그지? 다시 5대 2면 5대 2야. 그러니까 무조건 2의 배수야. 다시 3대 4면 거꾸로 4대 3이야. 그러니까 넌 4의 배수고 2의 배수니까 4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4를 잡았습니다. 무게를. 됐죠? 4를 잡았으면 반대쪽 잡을 수 있습니다. 10 되는 거 맞나요? 어떻게 본다고? 그냥 이렇게 곱한 게 같으면 돼. 되게 간단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같으면 되니까 3인 거지. 그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얼마예요? 끝. 답은 17. 이런 것들이 시소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몇 번 연습하시면 한 3, 4문제 연습하시면 금방 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안 써봤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덜어 나오기 때문에
몇 번만 써봐도 여러분도 금방금방 합니다. 넘어가서 가계 이등분선이 나와 있고 2대 1이니까 여기 BC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어쨌거나 여기가 2대 1이죠. 2대 1. 그럼 여기가 마지막에 CD의 길이를 이제 구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면 온 것 같다. 치킨 냄새가 난다. 치킨 맞다. 왜? 선생님이 코가 좋은 게 아니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들으니까 갑자기 실리가 너가 2대 1이고요. 1이고요. 쇽쇽. 여기가 그럼 2t고 t가 되겠죠. 그리고 AD가 3분의 루트 13입니다. 13.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다? t를 구하고 싶다. 자, 얘는 이제 뭘 쓸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근데 여기 비율을 아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해? 5는 2배 y t제곱 더 9분의 13 계산. 자, 너의 제곱 곱하기 너의 제곱 곱하기 너는 둘이 더한 거 곱하기 너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9번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19번 한번 해보세요. 19번이 이제 기출인데 거의 다 했어요. 왜? 네, 시끄러워. 여기서만 그런 냄새가 난다 싶은데.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왜냐면 여기 옆에 지금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열렸다 닫힐 일이 잘 없거든. 무게중심 한 3문제 풀고 요거 풀고 한 4문제 딱 풀고 마치겠습니다. 한 10시 한 5분엔 끝나겠다. 10분이면 풀지. 왜? 치킨을 앞에다 두고 시키는 건 죄가 아닐까? 이거 먹기 싫으면 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이는 좋은데. 너네 안 먹는다고 하면 내가 들고 집에 갈게. 좀 먹을 거야. 아, 저 먹어요. 아니 앞에다가 치킨을 놔두고 그냥 집에 좀 늦게 가가지고. 집은 뭔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슬프네요. 아니, 나 어쨌든 항상 그거 놀면 뭐하니 습관 있잖아요. 엄마가 가라면서 갔거든요. 그거 와 때문에. 근데 엄마가 놀 걸 그랬어? 엄마가 분명히 저한테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어. 일단 가. 그래가지고 시험도 있고 숙제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믿고 기분이 엄청나게 언짢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회사가 쌤이 근데 오늘도 제가 준비한 시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개웃기네. 오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도 듣지 않나? 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듣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5시 반에 끝나는데 6시 하면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나 그래서 그냥 안 안 해. 먹었어. 그랬어. 합동 그래서 치킨 사줄 줄 뭐라고? 합동 특강 들거든요. 응. 다른 거죠. 거기서 그 얘기 해봤어요. 그 저번에 미적 들을 때 있었던 그 힘든 중이었잖아요. 저기 그 이름 기억 안 나. 그 약간 검은색 옷 어, 맞아. 다리 아파가지고 검은색 머리를- 폴리스 아직도 있어. 저기 민재. 문제. 제가 계속 걔랑 눈 마주쳤는데 약간 응.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지? 했다가 걔 친구가 휘문인 거 보고 그렇구나.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B의 길이를 알려줬고요. AD와 AE가 같은, 그러니까 정사각형에다가 이제 직육면체, 밑면이, 요 옆면이 정사각형인, 근데 너를 1대 A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그래 놓고 슉 이렇게 잘라냈죠.
그랬을 때 부피를 서로 뺀 것이 다음과 같다면 너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부피를 뺐다는 거는 자, 그림을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서 원래가 이제 이런 상태였을 텐데 그래서 자른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슉, 슉, 슉. 맞나?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제 맞네. 이렇게 자른 게 맞겠지? 아닌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 선이 없어요. 저 음. 선이 없어요. 누가 없어야 되죠? 저 밑에 그 따서 있는데 저 선이 없어요. 아, 요거? 네. 아, 이거 어차피 필요해서 그래. 자, 이거를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뺐어. 근데 얘랑 이 밑에 거랑 넓이, 부피 같은 거 어차피 보이지? 그럼 너에서 너를 뺀, 이 부분에, 바로 이 부분 남아있는 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다란 소리네. 근데 너가 1대 A로 내분을 했어. A, B를. 그럼 1대 A가 된 거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 더하기 A분의 1 곱하기 요 AB의 길이가 있죠. 얼마?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7.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 된다는 게 보이죠. 즉 A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분 되겠지. 3A 플러스 1이겠지. 아니, 플러스 7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이잖아. AA. 그럼 니니니가 4인 거죠. A제곱에 3A 플러스 7이 는 4. 뭐 구하는 거야?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AP의 길이는 얼마였어? 1 플러스, 어디 갔다? 3A 플러스 7이에요. 3A 플러스 7이 얼마냐? 이거 이제 적당한 수 넣으면 되겠죠? 적당하지가 않네. 마일 넣으면 돼. 그거 갖고 조립제법 가지고 하면 되죠. 아니죠. A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3A 3승 더하기 7A 제곱 빼기 4 마일을 떼야 된다고? 그러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얘는 될 것 같은데 근데? 2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않니? 2나 마이너스 2? 그래? 믿어볼게요. 오.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네. 3분의 2. 끝. 치킨이 식는 관계로 무게중심 두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형이 앞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거 정말 아프다. 응? 연습은 세게 나요. 자. 22번은 안 해도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고. 뒤에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고요. 슉. 그리고 24번과 26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 무게중심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A라는 점을 주고 BC의 중점을 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좌표를 3개를 다 알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중선을 기준으로는 몇 대 몇이야?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적당히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A가 이렇게 있고 BC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중점이 있어. 중점의 좌표가 마이 콤마 4야. 그리고 너가 1 콤마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다? 2대1 내분점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2대1 그냥 내분점 찾으시면 됩니다. 공식에다가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3등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X좌표 차이 3등분 해보시면 1이죠. 1.
근데 이만큼이 1이니까 1을 이제 빼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고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1을 더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그 다음에 마이에서 4는 6이죠, 6? 6을 또 3등분하면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2쪽으로 이만큼을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6번.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마지막에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의 합을 구해달래.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선 무슨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가 ABC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너를 M 대 N으로 다 내분을 했어요. M 대 N 똑같이 여기도 M 대 N M 대 N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어. A', B', 뭐 C'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똑같이 M 대 N 내분을 했다고 했을 때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형 ABC와 A', B', C'은 무게 중심이 동일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ABC라는 삼각형은 변 PQ, 그 다음에 PR, 그 다음에 QR 각각의 중점이지, 그지? 즉 모든 선분을 1대1로 내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상황인 거죠. MN이 둘 다 1일 때. 그러니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정확하게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같은데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밑줄 X 플러스 Y. 마지막에는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XY 좌표를 합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게 돼 있어?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지. 그거를 서로 더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XY 좌표를 먼저 서로 더해 그냥. 지금 PQR의 XY 좌표를 다 더해보세요 서로. 그럼 뭐가 나오냐면 10, 2, 10이 나오지, 그지? 10이니까 24 나오나요? 24를 3으로 나누면 답은 8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XY 좌표를 먼저 더해서 싹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생각보다 무게중심의 좌표에 XY 좌표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덜어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XY 좌표를 먼저 합을 하시는 게 연산상 훨씬 유리함이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